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엽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관세사 42회 관세사 기출문제 강의가 있는데, 먼저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 연도에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한번 꼬아서 이렇게 출제가 된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안 나오던 법규에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기존보다 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더 점수가 낮게 나오셨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두 문제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1차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어떻게든지 간에 사실은 무형 영어에서 점수를 좀 올려야 되거든요. 과락은 뭐 안 나오셨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무형 영어를 50점을 받았다, 뭐 45점을 받았다, 그러면은 다른 과목에서 더 많이 점수를 올리셨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체감하기에는 이번 시험이 어렵다라고 느껴지셨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제42회 문제 어떤 특성을 먼저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부분이 있죠. 인코텀즈, CISG, UCP. 여기에 여전히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로는 앞쪽 부분, 그러니까 41번부터 한 50번 중반대까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공부를 안 하는 해상 쪽, 아니면 뭐 항공, 몬트리올 협약이라든지 이런 쪽 내용이 좀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1번부터 문제를 쭉 풀어나가셨던 분들은 훨씬 더 체감 난이도가 높아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시간이 많이 쓰이잖아요. 그럼 뒤에 쉬운 문제들을 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익숙하게 잘 아는 문제들이 출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 풀거나 아니면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찍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해설 강의니까 좀 간단하게 볼게요. 처음에 1번에 보시면 1번 문제는 굉장히 좀 쉽게 쓰여졌죠. 근데 쓰여진 건 쉽게 쓰여졌지만 여기에도 여전히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요. 인코텀즈 2020의 11개 규칙 중에서 여기까지는 뭐 사실에 대한 나열이니까요.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적하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것은 몇 개인가? 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 인코텀즈 공부할 때 적하보험에 대한 부보 의무가 있는 거 뭐하고 뭐였어요? 매도인과 매수인 생각하지 마시고 CIF하고 CIP였죠. 그래서 이거를 딱 보는 순간 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거는 두 개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체결 의무가 있는 거는 누가 누구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있는 게 CIF하고 CIP입니다. 근데 문제 자체가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의무가 있는 걸 물어봤죠. 그럼 몇 개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함정 문제였던 겁니다. 인코텀즈 문제가 되게 쉽게 출제가 됐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렇게 함정이 하나 나와 있는 상태에서 보통 이 부분을 잘 안 보거든요. 문제 읽을 때. 잘 안 보고 11개 규칙 중에서 적하보험 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것만 보면은 그냥 CIF하고 CIP만 생각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함정 문제, 나중에 혹시 이제 다시 또 문제를 푸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는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도록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이제 1번이고요.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다음에 42번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MIA 제49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자, 49조 같은 경우에는 2로 아니면 지연을 허용하는 사유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 네오박스에 보시면 deviation or delay, 2로나 지연이죠. in prosecuting the voyage contemplated by the policy is excused. 그래서 증권상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거는 excused, 허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증권상에 예정된 항해를 하면서 발생하는 2로 또나 지연은 이런 경우에는 허용이 가능하대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기억에 where reasonably necessary in order to comply with an express or implied warran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시담보, 묵시담보를 지키기 위해서 이로나 지연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죠. 담보가 최우선이니까. 다음에 니은에 wher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safety, 안전이죠. of the ship or subjected matter insured. 그래서 어떤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피보험 목적물에 대한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능하겠죠? 다음에 디귿에 where reasonably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medical or surgical aid.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해요. 왜냐하면 medical, surgical aid, 지금 뭔가 어떤 사람이 다쳤어요. 아니면 생명이 위독해요. 그런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For any person on board. 자, 배 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인데 another ship in distress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another가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MIA,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보험에 부보를 하죠. 보통 뭐하고 뭐를 부보를 하죠?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배 아니면 화물에 대해서 보험에 부보를 해요. 그럼 지금 배를 부보했다라고 봤을 때 이 배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로나 지연이 허용되는 거죠. 근데 이 배가 아니라, 보험에 가입한 이 배가 아니라 다른 배에 탄 사람이 아파요. 이건 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나더가 굉장히 뜬금없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배 위에 올라가 있는, 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구조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자, 다음에 real.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다음에 real에 where caused by the negligent conduct of the master or crew. If negligence be one of the perils insured against. 우리가 요거 기억나실 겁니다. 선장이나 선원의 악행이라고 했어요, 표현을. 근데 여긴 negligent conduct가 들어갔네요. 잘못 들어갔죠. 뭐가 좋을까요? negligent가 아니라 paratraus. 요게 들어가야 돼요. 악행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negligent 같은 경우에는 부주의한 이런 뜻입니다. 부주의한 행동이 아니라 어떤 악의적인 고의로 이제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에 해당 행위가 보험에 부보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명사형으로 바꿔놓은 거죠. 바라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도 명사형으로 바꾸면 바라트라이 이렇게 되겠네요. 저기 R 두 개예요.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디귿하고 리얼이 틀렸으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바라트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 negligent라는 단어, 부주의한이라는 단어를 몰랐으면은 조금 더 많이 헷갈렸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뜬금없이 들어가 있기는 한데 아마 맞추신 분들은 another ship이라는 개념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지는 둘째 문제고, another ship이라는 개념이 여기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맞추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겠죠. 이런 문제가 좀 이제 어렵게 나온 문제인 거예요. 예전에는 아예 뜬금없이 바꿨는데 이제는 의미가 좀 일맥상통하게 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집중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바꿔놓는 거죠.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워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49조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우리가 많이 풀어봤어요. 다행히. 자, 다음에 43번입니다. MIA 제9조, 10조, 12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구조는 재보험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을 받았는데, 보험자로서 보험을 가입을 받았는데 이게 너무 비싼 물건이에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보험자한테 내가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보험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자, 그 다음에 10조의 모험대차라든지 아니면 12조의 선불운임. 이 모험대차, 선불운임 이런 것들은 어떤 거와 관련해서 보셨냐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 즉 피보험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서 이 조항들 쭉 보셨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the lender, 렌더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죠. The lender of money on bottomly or respondential. 그래서 bottomly 같은 경우에는 선박 모험 대차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respondential 같은 경우에는 적화 모험 대차를 얘기합니다. has an insurable interest in respect of the loan. 그래서 그 대출금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억 내용은 맞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니은에 The insurer under a contract of marine insurance has an insurable interest.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In his risk 위험에 대해서. 그리고 must reinsure in respect of it. 자,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선택이에요. 물론 이제 강제로 가입을 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자동차 보험처럼 그런 게 아닌 이상은 보험에 가입한다, 그렇지 않는다 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재보험도 마찬가지예요. 특정 보험자가 이거 재보험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들면 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본인이 책임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반드시 재보험을 해야 된대요. 아니겠죠?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옳게 고치면 may be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디귿에 In the case of advance freight, 선불 운임이죠. 우리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을 할 때 선불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해상 운송을 이용을 하면서 선불로 운임을 지급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The person advancing the freight, 그래서 선불 운임을 지급한 당사자는 has an insurable interest, 갖고 있죠. Insofar as such freight is repayable in case of loss. 손실이 발생을 했을 때 다시 그 운임을 돌려받았다라고 하면 피보험 이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없겠죠. 왜냐하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돌려준대요. 그럼 뭐예요? 따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such freight is not repayable in case of loss. 손실이 발생했을 때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면 해당 선불 운임에 대해서는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이거였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모두 고르는 거니까 니은하고 디귿 5번을 고르셨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잘 풀어놓고서 옳은 거 하나 고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게 정말 너무 억울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44번 보시겠습니다. 자, MIA 32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32조 같은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중복보험이라는 게 어떤 거였어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 가액보다 더 많이 가입을 하게 되는 경우 우리가 초과보험에 가입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초과보험을 하나의 보험자한테 가입했을 때는 그냥 초과보험, 둘 이상의 보험자에게 가입했을 때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어요? 중복보험에 따라서 초과보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자, 그래서 처음에 where
The assured, ed가 붙어 있으니까 피보험자죠. 피보험자는 is double insured, 중복보험돼 버렸다. by over insurance, 초과보험에 의해서 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게 원문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두 개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초과보험이 된 거예요. 뭐 때문에? 중복보험 때문에.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죠. 틀렸고. 다음에 A 볼게요. 자, the insured, 피보험자는 unless the policy otherwise provides. 그리고 또 이런 문제 푸실 때에는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당하는 부분에 기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줄 전체가 다 기억이 아니라 이 부분만 기억이에요. 니은도 이게 문단 전체가 니은이 아니라 이 부분만 니은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에는 시간이 많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좋다? 이렇게 컴마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옳지 않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옳은 내용들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과감하게 빼시고 해석하셔도 돼요. 그래서 피보험자는 may claim payment,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대요. from the insurer, 보험자한테 in such order, 어떤 순서로, 여기서 order는 순서가 되겠죠. 중복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as he may think fit, 적합하다라고 생각되는 순서에 따라서 보험금을 달라라고 요청할 수가 있답니다. provided that he is entitled to receive any sum in excess of the indemnity allowed by this act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그냥 다 받으면 돼요. 근데 he is not entitled to receive any sum in excess of the indemnity. 이 법에 따라서 허용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순서에 따라서 당신은 한 70%만 주세요. 당신은 20%만 주세요. 이렇게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틀렸죠? 자, B에 where the policy under which the assured claims, 피보험자 is a valued policy. 이 valued policy 같은 경우에는 기평가 보험증권이었습니다. The assured must give credit as against the valuation for any sum received by him under any other policy without regard to the actual value of the subject matter insured.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give credit 같은 경우에는 공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제한다. 이런 내용들 여기 이제 실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 디귿하고 리을이 맞는 내용입니다. 답은 5번. 자, 다음에 45번에 ICC 제 17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괄호에 들어갈 용어는 무엇인가? 우리 17조에는 웨이버, 포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갈 용어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자, measures, 조치죠. taken by the assured,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에 의한 어떤 특정 조치 with the object of saving, protecting, recovering.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막 불이 붙었어요. 불을 끄는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물건을 구해 나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The subject matter insured shall not be considered. 이런 행위들은 뭐로 고려되지 않는다? as a blank or acceptance of abandonment. 이게 뭐예요? 위부. 포기하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내가 물건을 구했다, 아니면 뭐 어떤 조치를 취했다,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 절차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부를 하거나 아니면 그 위부를 받아들이거나 이러한 행위하고는 관계가 아예 없는 독립적인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6번에 ICC 제
8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우리 8조 같은 경우에는 운송 조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transit clause 그 내용이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if before discharge overside from the overseas vessel 외항선으로부터 물품을 내리는 행동이죠. 근데 물품을 내리기 before 전이래요. 그 상황에서 만약에 at the first port죠. port of discharge 양육항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But prior to de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보험의 종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이 종료되기 전에 라는 뜻인데 이 첫 번째 문장 자체가 두 군데가 잘못되어 있다 보니까 해석이 너무 엉켜요, 이게. 그래서 얘가 before가 아니라 after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rst가 아니라 final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외항선으로부터 물품을 양하한 이후에 어디에서 at the final port of this 최종 양육항에서라는 얘기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but prior to termination of this insurance, the subject matter insured 피법 목적물은 is to be forwarded to a destination other than that to which it is insured. 그래서 원래 목적지가 아니라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willst는 while의 옛날 표현이죠. remaining subject to termination as provided in clause. 다음에 shall not extend 연장되지 않는다. beyond the time the subject matter is first moved for the purpose of the termination of transit to such other destination. 그래서 여기 종료 규정이죠. 이게 종료 규정에 따라서 계속되기는 해요. 그렇지만 다른 목적지로 처음 움직였을 때 first move 이때 종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자 그렇게 볼게요. 자 다음에 47번 자 MT 조약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우리가 좀 뭐 인코텀즈 이런 것들이 계속 쭉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뭐 보험에 대한 내용 나오고 뭐 MT 조약에 대한 내용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아 보여요. 자, MT 조약의 제6조에 관한 내용이다. 용어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는 조금 쉬웠죠. 좀 익숙하게 많이 풀어본 문제니까. 자, where a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is issued in blank form. 이 양식이래요. 근데 결국에는 발행 가능한 양식이 김형식 죠. 그 negotiable 아니면 non-negotiable 요거밖에 없잖아요. 유통 가능한 거, 유통 불가능한 거. B에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유통 가능한 경우 생각나실 겁니다. negotiable. 자, B에 if made out to order, it shall be transferable. 자, made out to order예요. 지시식으로 발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트랜스퍼, 양도할 수가 있을까요? 뭘로 인해서? 인도스먼트. 자, 그 다음에 C에 if made out to bearer, 소지인식으로 발행이 됐어요. It shall be transferred. 어떻게?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니까 그냥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도스먼트가 필요 없다. without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E에 if any copies are issued, 사본이죠. 사본이 발행이 되면 각각의 사본에는 shall be marked. 무슨 카피라고 써놔야 돼요? 얘는 유통 가능한 상태가 되면 안 되겠죠. 사본이니까. 그래서 non-negotiable copy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8번에 몬트리올 협약 제5조, 7조, 그리고 12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 5조 같은 경우에는 항공 운송장의 어떤 기재사항 이런 것들을 얘기해 놓고요. 그 다음에 7조 같은 경우에는 에어웨이빌의 서식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조에는 처분권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옳은 것 기억에 If at the request of the consignor, 우리 consignee하고 consignor 자주 나오죠. consignor 같은 경우에는 송화인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송화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the carrier가 makes out 만들었어요. the airway bill을 the carrier는 shall be deemed 어떻게 간주가 돼요? subject to proof to the contrary 반대의 의사표현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to have done so on behalf of the consignor. consignor를 대신해서 그러한 행위를 한 걸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죠, 기억은. 자, 그 다음에 니은에 if the carrier carries out the instruction of the consignor. 송화인의 지시를 이행을 했어요. for the disposition of the cargo. 화물을 인도를 한 거죠. without requiring the production of the part of the airway bill or the cargo receipt delivered to the rater. 원래는 이게 있는 상태로 물품을 인도하는 게 좀 보기도 좋고 한데 뭐 에어웨이 빌이라든지 이런 거 요구 안 하고 그냥 물건을 넘겨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the carrier는 will not be liable. 책임이 없다. The carrier will not be liable without prejudice to its right to recovery from the consignor for any damage which may be caused thereby to any person who is lawfully in possession of that part of the airway bill or the cargo receipt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여기를 제시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생산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제시 없이 하게 되는 경우에는 캐리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not이 빠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Airway bill shall be made out by the consignor in three original part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통 작성이 되죠. Airway bill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the first part는 shall be marked for the consignee 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통은 캐리어용이에요. 그 다음에 it shall be signed by the carrier라고 되어 있는데 캐리어 건데 캐리어가 서명하지는 않겠죠.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consignor. 너가 들어가고 다음에 the second part 두 번째 거는 for the carrier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캐리어가 한번 나왔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통은 consignee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consignee it shall be signed by the consignor라고 되어 있는데 consignor가 서명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해가지고 누가 더 and by the carrier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he third party shall be 세 번째 통이죠. signed by the carrier who shall hand it 인도하는 거죠. to the consignor에게 after the cargo has been accepted 물품이 수령된 이후에. 자, 그래서 디귿도 틀렸죠. 다음에 리을의 airway bill은 receipt shall include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가 나왔어요. 바로 if the places of departure and destination 출발지하고 목적지가 표시가 되어야 돼요. are within the territory of a single state 하나의 국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one or more agreed stopping place 기항지를 얘기하고요. being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다른 나라를 들렀다 올 수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 an indication of at least 최소한 one such stopping place 하나의 기항지를 기재해 놔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예정 기항지를 표시하는 내용이 리을에 들어가 있고요. 리을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맞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49번에 CMI 통일 규칙 5조에 관한 내용이다.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5조 같은 경우에는 화물의 명세를 나타내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in the absence of reservation by the carrier, 즉 운송인의 유보 조항의 부재, 유보 조항이 없는 거죠. Any statement in seaway bill or similar document as to the quantity or condition of the goods shall as between the carrier, 운송인하고 and the shipper. 물품을 보내는 자죠. 그래서 여기에는 운송인하고 여기 shipper가 들어가요. 그냥 s라고 쓸게요. shipper. 이거는 뭐예요? 어떠한 증거다. of receipt of the goods as so stated. 그래서 기재된 대로 물품을 인수받은 prima facie, 추정적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에 as between the carrier, 운송인하고요, and the, 여기에는 consignee가 들어갑니다. N-E-E라고 쓸게요. B, 어떠한 증거입니다. of receipt of the goods, 물품을 인수한 어떤 증거. as so stated, and proof to the contrary shall not be permitted. 그래서 반증은 허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이게 만약에 추정적 증거면 반증이 허용돼서 내용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걸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어떠한 증거다? 결정적, 확정적인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conclusive가 들어가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50번에 헤이그 4조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최근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 운송 파트의 문제들이 조금씩 출제 비율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렇게 어떤 명맥을 조금씩 유지하면서 나오고 있네요. 자, 우리 4조 같은 경우에는 운송인의 면책을 담고 있는, 특히 이제 면책 카탈로그라고 불리우는 그것들이 있었죠. 자, neither the carrier nor the ship shall be responsible for loss or damage arising or resulting from. 앞에 neither가 붙었기 때문에 다 책임이 없다라고 해석이 되면 됩니다. 자, 기억에 act, neglect, or default of the master mariner pilot of the servant of the carrier in the navigation or in the management of the ship. 항해나 선박을 관리함에 있어서 어떤 선원 아니면 선장 이런 사람들의 행위, 부주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책. 다음에 니은의 wastage in bulk or weight or any other loss. 감량이죠. or damage arising from inherent defect. 물품 고유의 하자잖아요. 책임질 필요가 없겠죠, 운송인이. quality or vice of the goods. 그래서 둘 다 면책 카탈로그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운송인이 면책이 되는 상황이냐 아니냐 이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the use of any weapon or device employing atomic or nuclear fission. 이거 그냥 해석 안 하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디서 많이 봤던 내용이거든요. 면책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게 여기 들어가나 헤이그에 들어가나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가나 이렇게 헷갈리셨을 거예요. 이거 ICC의 면책 조항이거든요. 면책 조항은 맞아요. 근데 운송인 면책이 아니라 보험자 면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을요. insolvency or financial default. 지금 채무 불이행이나 아니면 지급 불능 상태인 거죠. of the owner, manager, charterers, operators of the vessel.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ICC상의 면책 조항입니다. 둘 다 이거 디귿하고 리을 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조금 난이도가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면책해달라고 과거에는 우리 4조의 내용을 기억, 니은, 디귿 쭉 나열을 해놓고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바꾸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마스터가 아니라 캐리어라고 써놓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제는 다른 쪽 면책 조항을 갖고 와가지고 쓱 끌어다 놨어요.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게 된 거죠. 자, 51번에 EUCP입니다. 제2조, 3조, 6조, 7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또 이번 시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 조항을 하나의 문제로 구성했다는 게 또 특징이에요. 과거부터 그런 움직임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시험처럼 이렇게 많은 수의 문제를 여러 조항을 한꺼번에 묶어서 한 문제로 구성한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트렌드가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 거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EUCP credit is also subject to the UCP without express 명시적 규정 없어도 적용 가능한 거고 2번에 place for presentation of an electronic record 전자기록물을 제시해야 하는 장소는 electronic address 전자 주소죠. 어디에 있는 데이터 프로세싱 시스템에 있는. 자, 다음에 3번에 the period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서류 심사의 기간은 시작한대요. 언제? On the day on which the notice of completeness 완료 통지가 있은 the day 그날부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죠. banking day, the following day.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any presentation of an electronic record 전자 기록물의 제시는 not so identified may be treated as not received. 특정되지 않으면 수신되지 않은 걸로 보는 거고 electronic record that cannot be authenticated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럼 얘도 뭐예요? 제시되지 않은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52번에 요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다루지 않았던 크게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인데 자, 몬트리올 협약 52조에 관한 내용이다. 들어갈 용어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52조 같은 경우에는요. day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the expression days는 when used in this convention 의미를 합니다. 어떤 날을 의미를 하냐? calendar day. not working day. 칼렌더 데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넘어가고 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53번에 SGA 45, 46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5조 같은 경우에는 운송기간 및 그 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46조에는 운송 정지권의 행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기억에 If the goods are rejected by the buyer, 물품이 거절이 됐어요. And the carrier or other bailey, custodian 이런 수탁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당 물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The transit is deemed to be at an end. 자, 운송은 종료된 걸로 본다. Even if the seller has refused to receive them back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가 바뀌어야 될까요? 운송은 is not deemed to be at an end. 종료되지 않은 걸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원문은. 자, 기억 틀렸고. 다음에 니은에 when goods are delivered to a ship chartered by the buyer, it is a ques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particular case, whether they are in the possession. 소유하고 있는 거. 어떠한 자격으로 마스터가
as a carrier, 운송인의 자격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agent to the buyer, 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냐는 무슨 문제래요? question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확정되어야 할 문제다라고 나와 있죠. 자, 디귿에 the notice may be given either to the person in actual possession of the goods or to his principa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는 누구한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actual possession of the goods,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principal, 본인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이 맞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4조. 자, 추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조항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자, 특히 이제 뭐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게 2조하고 3조. 2조 같은 경우에는 정의가 나와 있고 3조는 추심 당사자가 나열되어 있었죠. 자, 1번에 commercial document는 뭘 의미한다? invoice, transport document, 뭐 이런 document of title 이런 것들을 의미했죠. 2번에 collecting bank, 추심 은행은 any bank other than the remitting bank, remitting bank를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이 다 collecting bank였어요. 추심 과정에 참여하는 은행 중에서는. 자, 다음에 principal, 추심 의뢰인이죠. The party entrusting the handling of a collection to the bank. 다음에 remitting bank, 추심 의뢰 은행은 which is the bank to which the principal has entrusted the handling of a collection. 추심 과정을 핸들링 해달라고 추심 의뢰인의 요청을 받는 당사자가 됐습니다. 다음에 5번에 banks shall have obligation to handle either a collection or any collection instruction or subsequent related instruction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강조드렸죠. 뱅크는 어때요? shall have no obligation. 의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 계속 말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뭔가 허전하다라는 느낌이 문제를 풀면서 느껴지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은행은 의무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no가 들어갑니다. have no obligation. 답은 5번이었고. 자, 55번. UCP 2조와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추록 2, 3조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같이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UCP하고 EUCP하고.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EUCP 같은 경우에는 그 2.1 버전이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계속해서 2.0 버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2.1로 바뀌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많이 바뀌었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있죠. 자, 둘 다 정의 규정을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고요. 1번에 advising bank는 통지하는 은행이죠. 신용장을 누구의 요청에 따라서?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서. 2번에 수익자는 해당 신용장이 개설됨에 따라 수익을 얻는 당사자가 됩니다. 3번에 confirming bank는요. add each confirmation, 확인을 추가하는 은행이죠. 누구의 요청이나 수건에 따라서? 개설은행의 수건, 그 다음에 요청에 따라서. 그 다음에 4번, 이제부터 2, 3조예요. EUCP. Sign and the like, 서명 같은 것들은 shall include electronic signature. 자, 우리 이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이제는 전자서명은 다 서명으로 봐야겠죠. 그렇죠? 그 내용이고, 다음에 5번에 received, 수신된 이라는 것의 의미는 the data organization in which the electronic record is expressed or to which it refers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전자 기록물을 표시하거나 아니면 참조하는 이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received, 수신된이 아니라 이거는 format, 형식의 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 푸실 때도 사실은 이렇게 포맷 같은 용어의 정의는 머릿속에 잘 안 남아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시험 전날까지도 계속 공부하신 분들은 남아 있어요. 근데 시험 한
2주나 3주 전까지만 공부하시고 내 무역영어는 다 아니까 이제 다른 거 공부해야지 라고 하셨던 분들은 아마 실제 시험에서는 잘 머릿속에 안 남아 있었을 만한 그런 정의거든요. 대신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시면 돼요?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 같은 경우, 즉 UCP 600상의 정의는 우리가 매우 많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결국에 이거 아니면 이거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서명에 전자서명이 포함된다? 이 생각만 문득 드셨다면 답을 맞출 수가 있었겠죠. 자, 그 다음에 56번입니다. 뉴욕 협약 12조, 13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뉴욕 협약의 발효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12조고요. 뉴욕 협약의 폐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13조입니다. 자, 1번에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효력이 있습니다. On the 90th day. 제가 기억나실 거예요. 수업 시간에 여기서 일자 물어보면은 며칠? 90일이다. 뉴욕 협약에서 나오면 90일이라 말씀드렸는데 진짜 나왔어요. 90일 맞고. 자, 그 다음에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date of deposit은 기탁일이죠. 그래서 following이니까 다음이죠.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of the third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ratification은 비준서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ccession은 가입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준서나 가입서의 세 번째 기탁일. 세 번째 기탁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 denunciation이 나왔는데 denunciation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hall take effect. 폐기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가져요. 다음에 디귿에 1 year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제가 일자가 나오면 90일이고 연을 물어보면 1년이라고 말했거든요. 그게 이제 딱 나왔네요. 다행히. 자, 1 year after the date. 그래서 요거 맞고 요것도 맞고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 General. 사무총장. 그래서 뭐 이게 풀로 얘기하면 유엔 사무총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무총장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며칠? 1년 이후에 효과가 발행이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단입니다. This convention shall not continue. 계속되지 않는다. To be applicable to arbitral awards. 중재 아니죠. In respect of which recognition or enforcement proceeding. 즉, 이 승인 또는 집행이 계속되고 있는 processing, 과정 중에 있는 have been instituted, 제기가 됐대요. 언제? Before the denunciation takes effect. 폐기가 효력을 갖기 전에 어떤 중재안이 승인이나 집행이 제기가 됐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이미 제기가 된 거니까 폐기하고 관계없이 효과가 쭉 이어져야겠죠. 근데 shall not continue 계속되지 않는다라고 해놨으니까 틀렸죠. not이 빠져야 됩니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되겠네요. 자, 57번에 드디어 이제 CISG가 나왔네요. 제 32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32조는 선적수배 의무에 대해서 담고 있는 조항이었습니다. 자, 처음에 if the seller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or this convention hands the goods over to the buy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바이어가 아니라 캐리어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운송인한테 물품을 넘겨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캐리어가 들어갑니다. And if the goods are not clearly identified. identified는 특정하다인데 셀러가 캐리어한테 물품을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약에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32조에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are not clearly identified 이 상황 맞습니다. To the contract by marking on the goods by shipping document or otherwise. 다음에 the seller need not to give the buyer notice of the consignment specifying the goods.
consignment 이건 뭐죠? 탁송 통지죠. 이게 어떤 역할을 했어요? 특정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품의 물품을 캐리어에게 넘겼기 때문에 셀러는 그 이후에 뭘 해줘야 돼요? 해당 물품을 특정을 해줘야 되고 그 특정의 방식은 consignment입니다. 그러면 셀러는 need not to가 아니라 이게 긍정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여기는 강력한 must가 와요. 자, 그렇게 보시고 두 번째 문단에 if the seller is not bound to effect insurance in respect of the carriage of the goods, 물품의 운송과 관련해서 이 보험에 대한 효력이 아직 구속되지 않았을 때 누구를? 셀러를. He must, at the buyer's request, provide him with all available information necessary to enable him to effect such insurance. 잘 도와줘야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답은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기억하고 디귿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58번이요.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 유엔 협약에 대한 5조에 관한 내용이다. 우리 5조에는 뭐가 나와 있어요? 승인과 집행의 거부 사유가 나와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요거 거부 사유 나오면은 꼭 맞추셔야 된다고 했던 그 내용이 나왔어요. 자,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n arbitral award. 승인과 집행이죠. 우리 중재 안에 이것은 자, 여기에는 may가 들어갑니다. may also be refused. 거부될 수 있다, 거절될 수 있다예요. If the competent authority in the country wher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is sought finds 이 승인 및 집행이 제기된 국가의 권한이 있는 당국이 이런 상황들을 발견을 하면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A에 the subject matter of the difference 여기는 is not capable of settlement by arbitration. 즉, 해당 국가에서 그 제기된 그 갈등 상황이 있죠. 이게 중재로서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인 경우. 그 다음에 B의 the recognition or enforcement of the award는 would be contrary to the public policy of that country. 그래서 public policy, 공공정책에 반하는 것도 해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CICC 58조에 관한 내용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가? 자, if the buyer is not bound to pay the price at any other specific time. 요거 내용 맞는 거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만약에 바이어가 이걸 뭔가 바꿨다라고 했을 때는 낫이 안 들어가 있는데 낫을 넣었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이어가 pay the price at any other specific time 특정 시기에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라고 했으면 뒤에 뭐가 나와요? 그때 지급하면 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특정 시기에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뒤에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은 맞고요. He must pay it 언제 해야 된다? Before the seller place either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at the buyer's disposal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 and this convention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시기에 대금 지급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에는 셀러는 바이어에게 물품을 주면서 혹은 그거와 관련된 서류를 주면서 뭘 받아요? 바이어로부터 물품 대금을 지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지급 느낌이 좀 강한 거죠. 그래서 before가 아니라 when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할 때 돈 받아라. 자, 또 셀러는 may make such payments a condition 조건이죠.
for handing over the goods or document. 돈을 받는 걸 조건으로 해서 물품이나 서류를 넘겨주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if the contract involves carriage of the goods, 운송을 포함한다면 셀러는 may dispatch the goods on terms whereby the goods or documents controlling their disposition will be handed over to the buyer except against payment of the price. 자, 돈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물품이나 아니면은 서류가 인도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 있을 때에는 돈을 받기 전에는 인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e buyer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accept를 해주면서 근데 돈 주면 줘도 돼 라고 내용이 나와야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옳은 거 모두 고르는 거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URC 제7조, 10조에 관한 내용으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뭐 서류의 인도에 대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서류, 물품, 용역, 이행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콜렉션, 추심은 여기는 should not이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should not contain bills of exchange payable at a future date. 장래일장. With instruction that commercial documents are to be delivered against payment. 자, DP하고 future date하고는 안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렇게 should not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banks have 그 다음에 보니까 no obligation 아니면 obligation이에요. 우리 뭐가 더 익숙해요? no obligation 익숙하죠. 어쨌든 쭉 볼게요. To take any action in respect of the goods to which a documentary collection relates. 추심하고 관련되어 있는 이 물품에 뭐하고 뒤에 보니까 storage, insurance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 없죠. 그러니까 have no obligation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뭘 포함을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including storage, insurance of the goods, even when specific instructions are given to do so. 어떤 특정 지시가 내려왔다 하더라도 물품을 보관하거나 어떤 보험에 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행은 책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할게요.